그럼 이제 좋은 점만 있냐? 단점, 당연히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으로는 기업이 입주할 만한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 지식산업센터, 기업을 상대로 매매를 하게 될 거고 기업을 상대로 임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 선호하는 설계,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진 곳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실 위험이 있을 거고요. 뭐 시세 차익 아무리 오른다 그래도 이게 뭐 평당 1,0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평당 뭐 1,500만 원이 간다. 그럼 시세 차익이 벌써 얼마나 생겼다라고 했을 때도 이게 팔려야 시세 차익이지. 이 동네 임대 시세가 평당 5만 원을 받고 있다. 5만 5천 원을 받고 있다. 뭐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기업이 입주를 했을 때 내 그 임대 수익률이 실현이 되는 거지. 안 들어오면 그냥 나는 그냥 대출 이자 그리고 관리비 계속 나가는 마이너스가 기속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을 할 때 기업이 입주할 만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곳을 어떻게 찾냐? 봐야죠.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봐야 될 점은 어떤 게, 중요한 점은 어떤 걸, 그리고 주의할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고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는 좀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그나마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아무튼 실패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항상 분양을 해드리고 나면은 그 분양받은 호실에 대해서는 뭐 매매가 됐든 임대가 됐든 끝까지 책임을 져드린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는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1층에 저희 회사에서는 다 부동산을 입점을 해서 빠르게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다는 점, 이게 특징이 되겠고요. 물론 저를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업이 입주할 만한 곳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황금성입니다. 황금성은 내가 가진 이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 기간이 빠르냐 뭐 느리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자체를 놓고 보면은 다른 뭐 주식이나 이런 상품과는 다르게 황금성은 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바로 현금화 시키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것도 좀 시기를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요즘 같아서는 인기가 좋은 곳 같으면은 내놓으면 바로 거래가 됩니다. 왜냐? 여기 나왔던 투자 매력에 나와 있는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이게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몰리고 있고 지금 매물이 없어서 난리인 시기죠. 그래서 일단 황금성은 뭐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불장입니다.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있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뭐 부동산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투자 수단 하면 부동산, 주식, 그리고 요즘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뭐 얘기가 길지만 아무튼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꼽히고 있는데 뭐 주택에 대한 뭐 이런 규제 정책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규제가 그나마 좀 없다. 그나마 투자자가 좀 적은 비율, 자기 자본 비율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다 라고 하니까 요거밖에 길이 없어서 이쪽으로 지금 너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계속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의 이 흐름, 이 분위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이게 뭐 180도 바뀌거나 뭐 크게 규제가 들어올 그럴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봤을 때 지금 나는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신다면 지식산업센터는 지금은 현재는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뭐 한 2, 3년은 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2, 3년 동안은 그럼 오를 거냐? 오른다고 보고요. 그럼 그 이유는 떨어질 거냐?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대로 이제 시세 차익은 조금 이제 덜 하겠지만 큰 폭으로 움직임은 덜 하겠지만 임대 수익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수익형 부동산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신 입주해 있는 곳, 이제 기업이 선호해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이라면은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죠.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 가격이 떨어진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 투자 실패는 왜 나냐?
이제 공실위험이죠. 공실위험. 분양은 받았는데 기업이 입주를 안 하는 겁니다. 공실 상태. 공실 상태로 대출이자 관리비만 계속 부담이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P, 내가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팔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실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뭐 유지되거나 소폭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식산업센터만한 투자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대신 고를 때 조금은 더 신중하게 골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매력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식산업센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으로 조금은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거구나,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뭐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연락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